남 선생님 요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타니 뭐가? 남 선생님 말이에요. 요새 아주 명랑해진 것 같잖아요. 자네가 좀 나서서 다리를 놔달란 말일세. A양보다는 U양이 낫지 않은가 싶구먼. 무엇이라고? 상대란 A도 아니요 U도 아닐세. 누군가 대관절 금리일세. 금리? 금리랄게? 이동이 금리? 어서오세요. 스토리텔러 호박입니다. 남 선생은 금리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 소설의 스토리라인은 크게 두 줄기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서울 토박이로 여자 전문학교의 교편을 잡고 있는 남 선생의 신부감 고르기와 또 하나는 뚝심 깊고 마음 바르며 근실한 농사꾼으로 통하는 문서방의 사윗감 고르기랍니다. 남 선생은 전원 생활을 함께할 신부감으로 문서방의 고명딸 금예를 선택합니다. 한편 문서방은 농사일에 치여 살아온 금예와 농꾼 집안에 딱 맞는 사윗감을 아주 세심하게 고르는 중인데요. 남 선생은 문서방의 사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위 이무영. 통 못 챘어요. 그런 눈치를. 밑도 끝도 없이 불쑥 말을 하는 것이 아내의 버릇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 돌아다 보려니까 아내는 마구리도 빠진 헌 메고 모자에 모기장을 어깨까지 뒤집어 쓰고는 몸이 달아서 왕봉을 찾고 있다. 언제 누가 얘기를 걸었더냐 싶게 소광 양 귀퉁이를 엄지와 둘째 손가락으로 가벼이 들고 뒤적인다. 인제 아주 손에 익은 솜씨다. 벌들은 자기들만의 세계를 뒤집어 놓았다고 끄무레한 날씨탓도 있기는 하지만 적의 본거지를 발견한 전투기처럼 아내의 머리를 에워싸고 법석이다. 그도 아내의 그런 물음에는 언제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버릇이 되어 있는 터라 그저 고대답을 하고는 날로 팔에 가기는 하면서도 어딘지 아직 여름다운 하늘의 뜬 구름을 지칠 줄 모르고 바라보고 있었다. 우수 때부터 물이 못 나게 일을 한 농부들은 밭거지도 대충 끝내고 논물도 빼고서 한숨 돌릴 무렵에 어느 날 오후였다. 하늘도 가을다워 여름의 그 초조해 하는 기색이 없다. 그것은 마치 한가로운 소떼들이 끝없는 대초원을 유유히 거닐며 불을 뜯고 있는 그림에 흰 구름이 오락가락 하는 것 같았다. 그는 갑자기 향취 있는 담배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20개의 16전짜리밖에 없었다. 그래도 꿀처럼 달다. 요 맛이라니. 아내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눈치더니 다시 소광으로 눈을 옮기다가 아이 따거라 소리를 친다. 한방 쐐 모양이다. 한낮에 봤어야 할걸. 의가포 하면서도 열심히 찾더니 있어요. 있어. 그러면 그렇지. 죽었을 리는 없거든 하고 왕봉을 알려준다. 그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아내는 소초를 한 장 한 장 되짚어 넣으면서 제 딴에는 아까 이야기의 계속인 듯이 남 선생님 요새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한다. 수상타니 뭐가? 그래요? 그럼 나만 괜히 그렇게 봤나? 하고 다소 굳어지더니만 금방 또 그래도 좀 수상해 하면서 차근차근히 소광 간격을 골라서 뚜껑을 덮고 뒤집어 썼던 모기장과 메고 모자를 벗어놓는다. 덩치가 큰 요량에서는 귀엽도록 잽싸게 몸을 다룬다.
땀에 앞머리가 쩍 달라붙은 것을 긁어넘기면서 아내는 또 남 선생님 말여요. 요새 아주 명랑해진 것 같잖아요. 나보기엔 그런 것 같아. 요새라니 언제부터? 요 한 주일째. 글쎄, 나보면 별로 그런 티도 없어 보이는구먼서도 뭔 눈치를 챘나? 눈치는 무슨 눈치? 꼭재인 희다 못해서 파란 이를 보이며 핏죽 웃는다. 입으로는 부인하면서도 그런 일이 있답니다 하는 식의 웃음이었다. 그는 며칠 전에도 아내한테서 그런 의미의 말을 들은 일이 있는 터라 반드시 뭐 있었구나 싶어 남의 최근 행동을 이리저리 뒹굴려 보았으나 통 수상한 데가 없었다. 그래서 아내더러 무슨 눈치를 챈 것이 있느냐 해도 생글 웃고만 있다. 남이란 두어 달 전부터 그한테 와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 그의 친구다. 중학 때부터 지독한 공부꾼이어서 대학까지 사뭇 우등생으로 버틴 수재였다. 소위 수재형이란 대개 그렇지만 얼굴이 하얗게 희고 손은 마치 장마철의 수박덩굴처럼 베리베리했다. 장난하느라고 아침 햇살에 비춰보면 뼈대는 그렇지도 않지만 노란 털이 까칠하게 선 것이 일종의 치근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 옷을 차리고 나서면 그렇지도 않지만 내복만 입었을 때 보면 애련하도록 뼈가 들여다보이는 새 가슴에다 멀쑥하게 긴 동체라든지 목젖뼈가 쑥 붉어진 껑충한 긴 목하며 보기에도 딱할 정도다. 법문학부를 나오는 길로 어떤 중학교에 취직을 하더니 펄펄 뛰는 중학생들의 거의 만적인 추진력에 기가 질려서인지 1년 전에 비교적 시간이 있는 여자 전문 학교로 자리를 옮겼었다. 교육학 강의만을 맡은 터라 그렇게 고되지도 않은 모양이면서도 고질인 위병이 덧치어 위궤양이 되었는지 소화불량쯤은 좋은 편이요. 가끔 혈담을 뱉는 일까지 있었다. 위가 아프기 시작할 때 보면 오만상을 찌푸리고 이를 악문다. 그러고는 눈을 딱 감고서 그 무슨 인간 최대의 시련이나 받는 것 같다. 그가 마침 한 3년 전부터 서울서 100리가량 떨어진 산중에로 이사를 온 터라 하루는 서울 갔던 길에 산간 전지 요양을 권해보았던 것이다. 글쎄 그래 볼까. 하긴 A 박사 말을 들으면 위도 위지만 폐가 어떨까 겁이 난다고도 그러고 폐스럽지 않겠나? 오게.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기차 정거장에서 10리나 되고 물이 있나 경치가 좋은가 실로 보잘데없는 평범한 산간인 것을 소설 쓰는 사람의 독특한 과장으로 마치 스위스의 계곡이나 되는 듯이 풍을 치는 바람에 서울서 나서 서울서 큰 남은 회가 동한 모양이었다. 그렇게 좋은 데면 내일이라도 가도 좋으니 같이 가자고 서둘렀다. 처자가 있는 것도 아니요. 집안 살림을 통 맡아 보아주는 동생 내외에 누이까지 있는 터고 학교도 벌써 2달째나 쉬고 있는지라 남의 어머님도 제발 좀 데리고 가달라는 것이었다. 처자가 딸려놓으면 이런 짓도 하기 어렵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30이 지나도록 독신으로 있는 것이 오늘의 요양을 위해서였기나 하는 것처럼 남은 이런 말을 하며 이튿날 그를 따라온 것이었다. 한 열흘 지나는 동안에 남은 훨씬 좋아졌다. 죽도 별로 먹지 않던 남은 하루 한 끼씩은 밥도 먹었고 미열도 좀 뜸해졌다. 평범한 산과 숲의 정도 붙이었는지 조반 후에는 가벼운 산책도 즐기었다. 인제 궁촌이 아주 마음에 드네. 이만하면 여기 어디 집이라도 한 채 짓고 영주할 수도 있을 것 같으이. 부디 그러게 우리도 고적하지 않고 자네 어머님도 좋아하실 걸세. 어머니는 안 돼. 지독히 귀족적이니까.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는 밥도 2끼씩 먹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은 궁촌 특산인 수박통을 들고 서울 집에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서울로 가겠노라던 남이 갑자기 정말 밭되기라도 사서 집이나 짓고 여기 영주하고 싶다고 천연덕스럽게 서두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에도 낚시질을 가면서 집터를 하나 물색해 달라 한 일이 있기에 아내가 말하는 것도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려니쯤으로 생각했다. 명랑해진 것은 건강이 좋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더니 그날 저녁 남이 잡아온 피리를 기름에 튀겨 저녁을 먹고 나서 나무 토막으로 만든 걸상을 뜰 코스모스 바다 앞에 내어다 놓더니 남은 정말 집터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다. 우선 아쉬운 대로 논여남은 마지게 하고 밭 하루가리만 구해서 농사도 짓고 초가라도 좋으니 초촐하게 집도 짓겠다. 석유를 구하기가 힘드니 가스등을 사다 켜느니 설계가 그럴듯하다. 화초와 나무도 100원만 던지면 술술이 구하겠더라. 그렇지만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목욕탕만은 만들고 싶다. 지금 쇠가마는 구하기 힘들지 모르지만 나무통이면 대수냐. 남은 가을의 피얼 하늘을 쳐다보며 외듯이 이렇게 늘어놓고 있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는 할 수 없이 웃어버렸다. 미치긴? 왜? 남은 좀 의외라는 듯이 그를 꾹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하긴 자네가 들으면 우습겠지. 하지만 난 진정일세. 지금까진 몰랐는데 딱 떠나자고 드니까 궁촌이 여간 좋은 곳이 아닌 것 같아지네. 순박한 사람들 하며 모략이 없는 산과들, 그 숱한 꾀꼬리 좀 보라고. 저 고운 감나무 가지를. 난 궁촌에 와서 정말 자연이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알았네. 자연의 너그러움을 농부들도 이젠 여간 마음에 들지 않거든. 어머니도 참 그랬지. 자네한테 아직 보고를 못했네만 어머니하고도 의논했네. 허, 벌써 거기까지? 그가 호들갑스럽게 놀라 보이니까 남은 가볍게 의논이랄 건 없고 귀뜸만 했지. 그러고 보면 내가 완전히 졌는걸. 무엇이? 그럼 부인이 뭐라고 그러시던가? 그가 그렇다고 웃으니까 남은 즐겁을 하며 달구쳤다. 무슨 소리를? 응? 뭐라고 그러시던가? 아니, 별말이 아니라 요새 자네가 갑자기 아주 명랑해졌다고 그러대나? 그래? 할 수 없군. 역시 여자의 눈은 없수이 못하겠는걸. 남은 공짜가 있다는 듯이 멋쩍게 웃는다. 그 웃음이 또 여간 어색지 않다. 남도 자기의 웃음이 어색했음을 깨달았는지 뜰라막신 뒤꿈치로 땅을 통통 쪼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의 눈은 멀리 밤하늘을 쳐다보는 것이었다. 나이 30이나 된 위인이 그만 일에 그렇게 당황해하는가 생각하니 그는 일종 귀여운 마음까지 들었다. 바로 10여일 전 일이지만 남한테 여자 손님이 하나 온 일이 있었다. 같은 학교에 있는 음악 선생이 문병차로 과일 상자를 들고 온 것이었다. 그때의 그 당황해하는 꼴은 마치 죄진 사람이 경관의 방문이나 받은 것처럼 보여 이 친구는 나이 얼마나 돼야 여자 앞에 가서 말마디나 하게 될런고 속으로 웃은 일도 있었다. 그 꼴을 보고서 그는 그 A양이 다녀간 뒤에 사내와 놀면 아이를 벤다는 말을 들은 소학교 여학생 아이가 하루는 배가 몹시 아프니까 이웃 남학생도 그 여학생과 줄넘기를 하고 놀아서 아이를 벤 때문인지도 모른다고 자살을 꾀했다는 어떤 여선생님의 딸 이야기를 하니까 남은 정말 외골수 마음으로
골똘히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과일만 먹었으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 이렇게 말할 때 그 눈을 커다란히 뜨고 눈가가 신경질로 움직이는 표정이 하도 우스워서 그의 아내는 씻던 접시를 산산조각으로 깨먹기까지 했던 것이었다. 당자인 A양은 잠을 좀 덜 잔 흠은 있었지만 미끈한 현대적 체격을 가진 환하게 생긴 여자였다. 그는 남이 궁촌서 살고 싶어하는 말을 듣고 곧 그 A양과 짝을 지어 생각한 것이었다. 수줍쟁이 남에게도 그런 일면이 있었던가 하고 그는 속으로 놀랐다. 그럼 올가을 안으로라도 식을 할 작정인가? 식? 남은 여우에 홀린 표정을 짓는다. 식이랄게? 결혼하려는 거 아닌가? 남은 기가 막히다 못해서 울상을 짓더니 자네 부부한텐 손 들었네 하지만서도 말이 끝나야 하잖나. 그러니까 자네가 좀 나서서 다리를 놔달란 말일세. 글쎄 그건 자네 맘에 달렸겠지만서도 A양보다는 U양이 낫지 않은가 싶구먼. 무엇이라고? 남은 역시 영문을 모르는 눈치다. U양이란 모 여자 전문과 같은 계통인 여학교 가사 선생으로 있다가 의사가 되겠노라 여자 전문을 들어가서 내년 봄이면 졸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 좀 엉뚱한 여성이었다. 탈속한 몸매에 늘 아침 이슬 무렵에 피는 불꽃 같은 웃음을 띠고 있었다. U양도 한번 A양과 교대해서 자기가 손수 만들었다는 음료수에 요새는 보기 드문 과자 상자를 들고 100리길이나 되는 이 산중으로 남을 찾아온 일이 있었던 것이다. 하얀 깨끼 저고리에 깜장 세루치마가 물빛 바탕에 빨간 꽃무늬를 놓은 원피스보다는 얼마나 고상해 보였는지 몰랐다. 사과하듯 속살속살하는 말소리도 다정한 맛이 있었다. U양은 1시간가량 놀다가 돌아갔었다. 그때 눈치로 보아서도 남이 A양보다는 U양한테 더 무관하게 하는 것 같은 눈치였기에 그는 U양을 추천한 것이었다. 사실 그한테 고르란다면 A양보다는 U양을 고르기로 했을 것이었고 남이 궁촌에 와서 산다면 이들 중에 한 여성이 배우자가 되리라고 짐작한 것이다. 남은 어처구니가 없는지 멍하니 그를 쳐다만 보고 있더니 상대란 A도 아니요 U도 아닐세. 자네로선 전혀 상상지도 못할 사람일세. 놀라 자빠지지만 않겠다면 말해도 좋지만 안 놀람세. 자네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혼할 결심을 한 것으로 내 놀람은 충분하네. 참 잘 결심했네. 결혼이란 것도 조물주의 한 섭리일세. 대저연 속에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것을 잘 알겠네. 그건 그렇고 상대방인데 여기엔 꼭 자네 힘을 빌려야겠네. 자네가 안 거들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야. 자네가 실패를 한다면 내 궁촌 경영도 수포로 돌아가네. 누군가 대관절 내가 아는 사람인가? 금예일세. 남은 톡 튀기듯 말을 했다. 금예? 금예랄게? 이동이 금예? 그러네. 금예라. 이건 암만 약속이 있었지만 놀라 자빠지지 않을 수 없네. 하고 놀라며 그는 정말 뒤로 벌떡 자빠져 보였다. 그러고는 손에 흙을 털면서 어떻게 된 겐가 대관절? 아냐, 그건 물을 필요도 없고 또 찬성이니 불찬성이니 말할 것도 없고 단지 나서겠나 안 나서겠나만 말해주게. 나서주는 거지? 그야 나서도 좋지만 그럼 그만이야. 더 말할 거 없어. 상대가 금예라고 한다면 나설 사람은 그
그 밖에는 없는 것도 사실이었다. 그 이외에는 지주인 박선달과 금리의 큰아버지 되는 문만가비가 있겠지만 이 두 사람을 끌어내는데도 그가 필요했다. 금리란 대여섯 마지기 자작에 열단 마지기 소작을 하는 문춘가비의 고명딸이다. 문서방은 산 및 새집뜸 중의 한 채인 그와는 조그만 들창과 우물 하나를 격해 있는 집이다. 부지런키로도 유명하지만 근실하기로도 궁촌서 손 꼽는 농꾼이었다. 말 적고 손장난하는 일 없고 마음 바르고 무릇 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일체의 용어가 다 들어맞을 수 있는 농부였다. 그가 처음 궁촌으로 이사 왔을 때 동리 사람들은 단지 그가 서울서 왔다는 것과 양복을 입었다는 것만으로 모든 일에 적대시했었다. 품을 하루 샀어도 더 받아야 했고 나무 한 짐까지도 창에 내다 파는 값보다도 더 받아야만 주고 했었다. 이러한 그들 틈에서 혼자 들고 일어난 것도 문서방이었다. 에이, 몹쓸 사람들. 그 사람 하나한테 몇 푼 더 받아서 부자 된다던가. 사람이란 서로 의질해야 사는 게지. 미움을 사면서도 그를 싸고 돌았거니와 그렇다고 문서방이 아첨을 한다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렇다고 그를 싸돌기만 하지도 않는다. 문서방은 도회 생활에서 직업 없는 농촌으로 와서 마음이 탁 풀린 관계도 있겠지만 실상은 점심 한 끼라도 줄여보자고 늦잠을 자고 아침도 늦게 해먹는 그를 붙들고 댁에선 내 맘이지 누가 참섭이냐 할지도 모릅니다만 우리 집 아이들이 배울까 탈이요. 걸핏하면 저 집엔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럽디다 그려. 이렇게 충고를 하다가 하루는 그를 끌어내가지고 그따위 버릇을 동리에 길러놓을 테면 당장 이 동리서 나가라. 이렇게 윽박했던 것이다. 그래서 몹시 조심도 했지만 워낙 그가 소설을 쓰는 관계로 밤을 새우기가 일수요. 그러니 자연 그의 아내도 따라서 밤을 새우는 일도 있어 늦잠 자게 되는 것이다. 그럴라치면 마치 자기 며느리나 나무라듯 마당까지 들어와서 그만들 일어나라고 막 야단이다. 난 자요. 내일 또 시아버님한테 야단 만나게. 아내는 조금만 늦어도 이렇게 달아났다. 이 문서방한테 태어난 금예다. 금예가 났을 때는 문서방은 송곳도 꽂을 땅이 없었다고 한다. 타작을 하고 나면 벌써 양식 걱정이었다. 그때만 해도 평작 도지는 후한 편이고 대개 말섬 도지가 넘어 지주한테 뜯기고 마름한테 골리우고 장릿뼈다 갯돈이다 물다 보면 모자라는 형편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고명이라고는 하지만 어려서부터 손톱이 닳도록 일에 들볶이었다. 8살부터 벌써 절구질을 했고 조당수물만 마시고 사는 그들이었던지라 금내는 철국공이를 든 채 기절한 일까지도 있었다. 10살 후로는 내리 줄다는 동생들을 업어주랴 부엌일에 맞달인 만큼 들일에도 끌려다녀 정말 눈코 뜰 새가 없었다. 제가 일에 취해서 잘하질 못하는구나. 모두들 이렇게 말했다. 사실 뼈가 굵어질 수도 없으리만큼 어린 금리한테는 과한 노동이었다. 그래도 문서방은 물이 못 나게 달구친다. 얘 이년아 금리야. 뭘 그리 꼼지락대기만 하냐. 랭크 못해? 팽구리처럼 치맛자락에 바람이 일건만 문서방은 걸핏하면 벼락을 내린다. 타고난 성품이 좀 급해 놓으니 말을 해도 부푸다. 어떤 때는 눈이 나오게 알밤을 쥐어박는 수도 있건만 금예는 눈물을 쪽쪽 짜면서도 말대꾸 한마디 않고 일만 했다. 그래 한 번은 금예야, 애비가 잘못했다. 너 같은 아이가 어디 있다고 내가 때렸구나. 이놈의 손목쟁이를. 이렇게 뉘우치기도 했다. 문서방은 정말 마음이 아팠던지 눈물까지 흘렸었다.
금예는 올해 18이나 허드렛 일은 물론 들일에도 막히는 데가 없고 꿰맴질도 매끈하다. 눈썰미가 있어서 멍석이니 바구니 심지어 제 손으로 곱다랗게 물을 들여서 초신까지 삼아 신고 다녔다. 농산일만 해도 이만저만한 풋머슴은 말도 못 붙여본다. 눈을 감고 만져만 보고도 은방조와 타마금을 구별하는 정도니 곡식의 걸음이며 흙을 만져만 보고도 그 흙에 맞는 곡식을 알아내었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정확한 것이었다. 금년인저 아무데 내놔도 구길 데 없을 게다. 내게 지어놨으니 더 할 말 없지. 암만 큰 광작집에 간데도 막힐 거라고는 없으리라. 문서방이 이렇게 딸을 칭찬하게 된 것도 오래 들면서부터다. 나이가 찼으니 인제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서다. 문서방은 어떤 사위를 고르는지 금예가 14살 때부터 몰려드는 신랑감을 함부로 막 내밀었다. 대개는 남의 땅 소작들이었지만 개 중에는 제 땅마직이나 가진 사람도 있었고 한 번은 차장농의 광작의 둘째 아들도 있었던 터라 모두들 문서방이 월급쟁이 사위를 고르느니라 했다. 하루는 문서방이 젊어서 머슴살이를 할 때부터 친한 권삼성이가 와서 사돈이 되자고 했었다. 삼성의 아들은 보통 학교를 나와서 면서기를 다니고 있었지만 이 좋은 자리를 내차는 걸 보고는 그가 고르는 것이 반드시 월급쟁이가 아닌 것도 알려졌다. 우리 금년 농가로 보내야지. 월급 생활을 하는 집에 가서 뭘 해. 그러면서도 농사꾼의 사육감이 나서면 헐렁이니 좀생원이니 불량하니 트집을 잡아서는 내찬다. 대학 출신인 남의 눈에 들만하면 인물도 쏙 빠졌겠고 보니 침을 삼키는 총각들도 많았다. 권삼성의 아들도 그 중에 하나다. 어디서 들었는지 뱀 허물 벗은 것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짝사랑하는 여자가 달라붙는다고 벌써 이태째나 그 꺼림칙한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원래 농사가 싫어서 서울가 1인 상점의 점원으로 있는 박달성이는 1,000원이 넘는 저금통까지 보이면서 금예와 혼인만 하면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노라고 문서방을 졸랐었다. 이 말을 듣자 문서방은 불붙은 맹수처럼 노했었다. 무엇이라고? 이 사람 한마디 더 해보게나. 시골 와서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응? 땅이라도 파먹는다. 얘 이 녀석 봐라. 그래 외놈집 고식갱이가 똥궁보다 더 장하단 말이겠지. 무엇이 어쩌고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마침내는 이놈이 되었다. 문서방은 골춤이라도 잡을 듯이 나대면서 우리 농꾼네가 외놈집 고식갱이만 또 못하다? 이놈아, 난 군수도 쥐뿔도 부러울 것 없다. 군수도 우리 농꾼네한텐 절하는 세상이야. 뭐가 어째? 땅이라도 파먹겠다고? 이런 일이 있은 후로는 동리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댔다. 금예도 불쌍하지. 그놈의 욕심쟁이 늙은이가 딸을 늙혀 죽일 작정인가 봐. 머슴 대신 부려먹으려고 그러잖나 배. 이런 세평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쨌든 이 문서방의 딸을 남이 얻겠다니 딱한 일이었다. 믿져야 본전이라고 하지만 박달성이처럼 혼을 나면 확실히 믿지는 일이었다. 그는 그한테서 남의 이야기를 들을 때의 문서방을 이리저리 상상해 보았다. 그러나 그로서는 문서방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남의 태도가 어느 정도 진실한 것인가를 다질 필요가 있었다. 돌에서 나서 시멘트 위에서 자란 남이었다. 내려찌는 풀향에 어지럼증까지 일으킨 남이기도 했다. 낚시질을 가다 말고 꾀꼬리 소리에 홀려서
오봉산을 종일 헤매다가 돌아오기도 하는 남이었다. 파란 콩꽃이 열매가 된다고, 껍질을 뚫고 병아리가 나왔다고, 마치 무슨 위대한 신비나 발견한 것처럼 수선을 피우는 남이기도 했었다. 이 서울뜨기가 밭꽃처럼 소탈한 금리한테 혹한 것은 되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었지만은 서울뜨기는 어디까지든지 서울뜨기가 아닌가 한 것이었다. 이 사람 농담도 이만저만 해두게. 자네 그렇게 자꾸 다지면 난 불쾌할 뿐일세. 남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기간이 너무 짧지 않느냐고 그는 핑계를 삼다가 혼이 났다. 다른 사람도 아닌 소설가가 기간을 운운하느냐는 것이다. 그렇다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연애는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소설은 밥맛밖에 안 난다. 나의 금리에게 대한 사랑을 기간 운운할 테거든 아예 소설을 집어치워라. 남은 이렇게 막 몰아세웠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우리 현대인의 감격과 50년간 갖은 풍화를 겪으면서도 꾸준히 땅만 파고 살아온 농군과의 감격이 다르다는 것, 더욱이 문서방의 사람됨을 이야기함으로써 남을 단념케 하려고도 시험해 보았던 것이다. 바다 한이 굶으면서도 군수도 부러워하지 않는 문서방.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금리를 얻을 자격도, 이런 시골에 와서 살 자격도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남은 그와 사귄 이래로 일찍이 그런 예가 없었으리만큼 그 말에 노했었다. 자넨 날 모욕할 작정인가? 자넨 감상적인 이 호기심이니 별 유쾌한 용어를 다 쓰네만 그것은 나를 모욕하는 이외에 아무것도 아닐세. 날 이 이상 경박한 놈을 만들지 말아주게. 기실 그는 깊이 남을 믿고 있었다. 남이 열이 나서 변명하는 것이 되레 우스웠을 만큼 믿고 있었다. 만일 금예가 안 온대도 난 농촌에서 살겠네. 남은 이제 할 말을 다 했노라는 듯이 입을 딱 봉했다. 남과의 이런 알력이 있은 지 며칠 후 저녁을 먹고 그는 집을 나섰다. 쌀이 문을 지치려고 하니까 방에 남은 줄만 알았던 남이 따라 나오면서 좀이 쑤셔서 꾹하니 방에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게. 글쎄 워낙 고집둥이가 돼서 원. 이렇게 말은 하나 남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기실 그의 처가 미리 어느 정도의 공작은 해두었다. 금예와 금예 어머니는 그럴 듯이 듣는 모양이었다. 더욱이 금예는 퍽 좋아하는 눈치더라는 것이었다. 금예하고 남선생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나 봐. 그런 게지? 아내는 이렇게 킥킥댔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니 금예가 풋콩이니 계란이니 호박 같은 것을 가져온 것도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 선생님 상에 놓으라고 가져온 것인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럼 난 공연히 미움받지 않았나? 그도 웃었다. 문서방은 아내의 보고대로 사랑해서 혼자 새끼를 꼬고 있었다. 하늘의 파란 빛깔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밝은 달밤이다. 흠씬 익어가는 백곡의 흐뭇한 향기가 물씬물씬 땅 위로 기어 올라온다. 이 엄숙한 순간에 경이나 표하듯 우주는 죽은 듯이 고요하다. 철적은 반딧불 하나가 이 파란 보물선을 그으며 지나가자 그 반딧벌레의 날개 소리가 곧 들려오는 듯 싶은 정적이었다. 판머리에 멋쩍게 키가 큰 수준잎이 산들바람에 스치는 소리도 이 경건한 밤에 침묵을 깨뜨리는 것은 아니었다. 어서 오시오. 원 발 들여놓을 데도 없어 노니. 문서방은 꼬던 새끼 다래를 한쪽으로 밀어치우며 그를 맞아들였다. 저녁엔 화롯불 생각도 나는데요. 참 세월은 빠르지. 그러면서도 문서방은 연성 새끼를 꼰다. 공출 새끼까지 치면
40탈에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잠시 끊긴 틈을 타서 그는 실로 긴 서두를 늘어놓고 이야기를 꺼내보았다. 말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문서방이 생각함직한 것이며 문서방이 뺑소니를 칠 수 있을 만한 말까지를 미리 앞질러서 해버렸다. 남군이 자기 옆에 같이 살면 나도 여기서 영주하겠다. 그러니 날 보아서라도 금례를 달라고 졸랐다. 문서방이 그의 말을 신중히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면서도 일찍이 손을 쉬어본 적이 없는 그가 손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듣고만 있던 문서방이 입을 열었다. 고마운 말씀이외다. 과만하외다. 아, 승낙해 주셨습니다 그려. 그는 정신이 번쩍 났다. 고마운 말씀이요. 문서방은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과만한 말씀이외다. 남군도 벅 좋아할 깹니다. 과만하고 말고. 문서방은 천천히 또 새끼를 끌어당긴다. 그것을 보고 그도 일어나며 그럼 그렇게 알고 갑니다. 하고 일어서 나오는데 문서방은 과만한 얘기지요. 또 한마디를 하고는 정말 금리한테는 과만하다고 다시 설명을 한다. 그러더니 그럼 선생님 그 양반한테 말을 전해주시오. 고마운 말씀이라고. 너무 과만하다고. 그러고 고마운 말씀이나 며칠 좀 참아달라고. 저 어머머하고도 의논을 해야겠고 지 말도 들어봐야지요. 그렇고 말고요. 당자 말이 제일이지요. 이만하면 됐다고 그는 뛰어나왔다. 울타리 옆에서 엿듣고 있던 남이 같이 뛰어오며 손을 잡고 흔들었다. 성공, 자네도 그렇게 안 봤더니 상당한데. 들었나? 글쎄 어떻게 될지. 됐네, 됐어. 그렇게 말해서 안 들을 사람 없겠네. 자네 그러다가 처녀 유괴마가 되리. 둘은 커다랗게 웃었다. 며칠이라고 그랬지만 이튿날이면 회답을 들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었다. 당자와는 그날 밤 얘기가 될 거고 문서방의 형 만가비도 한동리에 사는 터였다. 그랬던 것이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다. 그는 그의 아내를 2번이나 보내보았으나 아무런 말도 못 듣고 돌아왔다. 금리의 모녀는 처음부터 마음이 턱 실리나 통 문서방이 대답을 안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럭저럭 일주일이 지났다. 참다 못해서 그가 문서방을 찾아가니까 문서방은 여전히 온 과만해서 소리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도 허둥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서방의 형인 만가비를 찾아가서 졸라보았다. 만가비도 과만하다고 하며 자기도 기실 아우의 고집 때문에 말다툼까지 했다는 것이다. 교섭을 시작한 이튿날 남은 준비를 하겠노라고 서울로 가고 없었다. 남의 어머니도 처음에는 펄펄 뛰더니 자식이 죽는다고 덤비니 수그러졌다는 소식까지 왔다. 금리한테도 그렇게 전해달라고 마치 약혼한 색시처럼 다루는 데는 질색이었다. 그렇다고 그런 말을 금리한테 전할 도리도 없어서 어리둥절하고 말았는데 하루는 남이 어머니와 함께 불쑥 내려왔다. 내가 졌다우. 한 번 말을 꺼내면 그만인 사람이니까. 남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며 쓸쓸히 웃고 있었다. 남의 어머니도 금례를 훔쳐보고는 무식해서 그렇지 맹통하지는 않겠다며 올라가 버렸다.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나 조이 못마땅한 눈치다. 농촌에서는 한창 바쁠 때다. 모두들 타작 준비를 하느라고 법석이었다. 문서방내서도 온 집안이 끌어나와서 도급기를 손질한다, 마당을 고른다, 야단이었다. 그래서
통 말을 붙여보지도 못하고 지냈다. 어떻게 되는 겐고? 남은 맥이 탁 풀린 모양이었다. 내버려 두게 타작이나 끝내고 보세. 농사라고 지어서 손 툭툭 털고 일어설 때는 마음이 돌아서리. 두고 보지. 초조한 채 다시 10여일이 지나서야 문서방네 추수도 대략 짐작이 되었다. 다 갚고 나면 벼 5섬이 남는다는 것이다. 그런 어느 날 문서방은 깊이 장 속에 넣어두었던 닭목 호두루막을 꺼내 입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아무도 몰랐지만 서울 남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다. 가보니 과연 부잣집다웠다. 30여 칸이나 되는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높은 벽돌담이 둘러 있었다. 천석군이 된다. 거짓말은 아니었거든. 문서방은 담 밖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돌아왔다. 오래 끌어오던 문서방의 생각은 내려오는 기차 속에서 벌써 결정이 돼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늦게서야 문서방이 그 집을 찾아왔다. 나란히 엎드려서 책을 보고 있던 그들은 벌떡 일어났다. 문서방은 대답이 너무 늦은 것을 정중히 사과하고 기실 오늘 서울댁을 갓으로 보고 왔노라 했다. 굉장한 댁이라고 입에 침이 마른다. 왜 그냥 오셨습니까? 들어가셨다면 어머니도 복 좋아하셨을 겐데요. 원천만에요. 이런 더러운 말을 해가지고 그런 데길 원천만의 말씀이지요. 그래, 작정이 됐습니까? 이때를 놓치지 말자고 그가 다그쳤다. 네, 작정을 했습니다. 원과만해서요. 잘 작정하셨습니다. 둘이 함께 머리를 숙이었다. 그러니까 문서방은 득득 긁으면서 정말 너무 과만해서요. 금례를 달라시면 댁에 보내긴 하겠쇠다만 원과만해서 하인으로나 보내시라면 그건 몰라도. 네? 농담이니라 하고만 있으려니까 문서방이 다시 부엌뛰기로나 달라시면 몰라도 지금까지 얘긴 그만두겠쇠다. 원 과만해서요. 말이 됩니까? 과만하고 말고요. 이렇게 말을 하더니 그대로 일어서 버리는 것이다. 둘은 인사도 못하고 서로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금예가 장돌이와 말이 되어 음력 10월 초 열흘날 잔치를 한다는 소문이 돈 것은 그런지 달포밖에 안 돼서였다. 10월 초 열흘이라면 앞으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었다. 장돌이는 산모자의 식구는 단출 하나, 제 땅 한마지기도 없는 순소작인이었다. 그러나 문서방은 장돌이 자랑을 이렇게 하고 다녔다. 장돌이가 날털털이라고 어떤 놈이 그따구 소리를 하고 다닌다디. 사람이 털스럽고 부지런하고 고지식하고 그러면 됐지. 이보다 더 좋은 미천이 있다던가. 또 송곳 꽂을 땅 한 떼기 없다고. 왜 없어? 돈이 섬지기가 넘겠다. 밭이 사흘가리나 돼. 집이 있어. 사람 착실해. 문서방의 말은 소작권이란 곧 땅문서와 마찬가지다. 저만 착실하면 땅 뗄 놈이 누구냐,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다. 돈은 몇 냥만 있어도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당장이라도 거지가 되지만 착실한 마음자리는 어떤 놈이 도적질도 못해가는 큰 보배다. 이 보배와 돈과 바꿀 실업의 아들놈이 있느냐, 이렇게도 떠들었다. 그러나 장돌이 자랑을 하는 것은 유독 문서방뿐이 아니다. 생각 있는 동리 사람들은 다 이렇게 그를 칭찬했다. 문서방이 사위는 잘 골랐느니 그 사람 심지가 고우니까 그런 사위가 되었지. 그 서울뛰기 녀석을 주었어 보게나. 오쟁이지기 십상이지. 네, 문서방은 결국 잘 배운 서울 부잣집 남선생을
제껴버렸군요. 사위로서는 분에 넘친다는 이유에서죠. 그리고는 땅 한마지기 없는 소장농 장도리를 사위로 선택했군요. 마음자리가 착실하다는 이유에서죠.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사위로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사위를 원하시나요? 네, 좋은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만나요.